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미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는 미군 클럽에서 공연을 하는 예인들도 있었습니다. 5, 60년대 미군 클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을 위해 미군 위문협회에서는 한국에 공연단을 보내게 됩니다. 군인들을 위한 위문 공연은 정책적으로 잘 챙겨야 할 사안 중 하나였지요. 이때 한국에 와서 공연한 사람들 중에는 마릴린 먼로나 루이 암스트롱 같은 스타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주둔하는 군인들을 위해 미국에서는 꾸준히 공연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30만 명 넘는 미군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보니 본국에서 오는 공연단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지요. 전국의 미군 기지 안에 병사들을 위한 클럽이 있었는데 1950년대 중반 서울 근교와 휴전선 일대만 해도 미군 클럽이 260개가 넘었다네요. 미국 공연팀이 다 충족시키지 못한 수요를 메운 것이 한국 공연팀이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하는 공연을 보통 미팔군 쇼라고 했는데 한국이지만 한국이 아닌 곳 미군 무대에서 한국인들이 공연을 한 겁니다. 초창기에는 출연료를 물품으로 받기도 했다 합니다. 이 물건을 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지요. 미팔군 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규모도 커졌습니다. 외화벌이가 절실했던 시절에 미팔군 무대 종사자들이 꽤 중요한 달러박스 역할을 했던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늘면서 미팔군 쇼는 차츰 체계가 잡혀갔습니다. 공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노래와 춤과 연주가 필요했고 쇼를 진행할 MC는 물론 조명이나 음향을 담당할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매니저도 필요했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단을 결성해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러 클럽을 다니며 다양한 취향의 사람들을 위해 공연하기 때문에 미팔군 무대에 서려면 모든 장르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어떤 장르든 공연할 수 있는 만능이 되어야 했지요. 김시스터즈처럼 미군 부대에서 활동하다 미국에까지 진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시스터즈는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 가수 이난영이 자신의 두 딸과 조카를 데리고 만든 걸그룹입니다. 김시스터즈는 1953년 미팔군 무대에 데뷔했는데 이때 리더이자 맏언니인 김숙자가 겨우 13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춤과 노래까지 뛰어났던 김시스터즈는 미팔군 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59년에 미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김시스터즈는 미국에서도 꽤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최고의 TV쇼였던 에드 설리번 쇼에 22번이나 출연했고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납부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였다네요. 김시스터즈 같은 성공 신화를 쓰진 못했다 해도 미팔군 쇼에 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력만큼은 뛰어났습니다. 철저하게 실력을 검증한 뒤에 무대에 세웠으니까요. 미팔군 쇼에 서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통과해야 했는데 심사위원은 미 국방성에서 파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출연료가 높아졌지요. 한번 오디션을 거쳐 공연을 하는 팀이라도 주기적으로 다시 오디션을 받아야 했다네요. 공연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미국식 쇼를 얼마나 잘 흉내내는가였습니다. 철저하게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는 공연을 했던 거지요. 무대에는 미국에서 온 공연팀도 출연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견조 유행에 뒤져서도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최신곡을 선보이기 위해 미군 방송을 들으며 음악을 익히기도 했다는군요. 그러다 보니 독창성은 부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이라 실력만큼은 뛰어났습니다. 미국 문화를 세련되고 고급스럽다고 생각했던 시절에 그 미국 문화를 가까이 접하는 데다 급여도 꽤 높았기 때문에 미팔군쇼에 선다는 것은 퍽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미팔군쇼는 1960년대 중반부터 쇠퇴하게 됩니다. 베트남전으로 미군들이 대부분 빠져나갔던 겁니다. 공연팀 중 일부는 베트남으로 공연을 떠났고 일부는 국내에 남아 활동하게 되지요. 60년대 민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설립되면서 방송으로 진출하는 가수들도 생겼는데 한명숙, 현미, 최희준, 윤복희, 패티김 같은 분들이 그런 경우입니다.